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특별상 군수가 지정을 하고 개발밀도 관력 외의 지역 그랬습니다. 외의 지역. 그리고 여기도 좀 전에 본 것처럼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게 나오고 2번, 4번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설 하는데 자주 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이거 세 개 외우는 거. 왜냐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정확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는 건 어려운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역 외의지역 이 말 기억 하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그리고 정정보다 안 커졌어. 그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정보다 커졌습니다. 무슨 축? 신축. 그대로 둔 채 컸습니다. 무슨 축? 신축. 생자로 줘도 신축이겠죠. 여기 이러한 노란색 행위를 한 사람 때문에 이 도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죠. 얘가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어. 이거 무슨 도로? 진입도로, 진입도로. 자, 진입도로 설치. 이거 누구 때문에 필요하게 됐어요? 얘들 때문에. 진입도로는 기반시설 설치 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안 된다? 여기 진입도로 설치할 때 얘네들한테 돈 부담시켜도 부당하겠어요? 합당하겠어요? 안 한 사람은 이리만 다니세요, 앞으로. 여기 다니면 안 돼. 여기만 다녀야 돼, 이제. 나는 돈 안 내. 대신에 나는 이거 가끔 역주행하는 사람도 이거구나. 돈 안 낸 사람들. 그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돈 안 내서 내가 이쪽 도로 안 내니까 역주행을 하는. 왜 그런가 했네, 그 사람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필요합니다. 설치해야 된다. 학교가 있는 대학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아까 뭐 녹지, 폐기물, 공원 같은 것들은요,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섞어놓으면 몰라요. 이제 자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녹지가 나왔다고 쳐. 이런 거 연상해서 하면 그럼 정답 확률 50%는 돼요. 외울 수 있거든.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말을 만들어도 암비하도록 해드리잖아요. 이제 이런 그 정도는 아니다. 자, 좀 봅시다. 이제 도로, 수도, 하수도 같은 것들이 진입도라든가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된다. 됐겠죠? 자, 학교도 필요한데 대학은 그렇지 않다. 여기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는 기반시설 아니겠죠? 이제 공원, 녹지, 폐기물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자, 의무적정. 이런 곳에 어디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노란색이들? 이 노란색 행위가 뭐냐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모든 건축행위가 아니고 건축행위 중에서 무슨 축? 신축이나 증축. 그것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신축을 했는데 이 면적이 150제곱미터래요. 그럼 부담 안 시킵니다. 얼마를 초과할 때? 200을 초과할 때. 그래서 이 네모 하나다 200 초과하니까 201이라고 할게요. 210 할게요. 210. 네모 하나가 210이야. 210. 210. 이 사람 150. 이거 저 150 저 사람 부담해요, 안 해요? 이 사람 부담하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큰 건축물 건축한 사람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적게 내겠죠?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어떤 제곱미터당 100원을 낸다고 친다 그러면 100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그 사람? 100 곱하기 420 해야 돼, 210 해야 돼? 이 사람부터 볼게요. 이거 100 곱하기 420 해야 돼, 210 해야 돼? 이거 100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210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균형이 맞는 거죠? 전부 부담시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때, 이거,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 행위로 한다. 이 말을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말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몇 번 들으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보니까 안동의 이 지역을 봤더니 행위 제한이 강화될 때 이런 노란색 행위가 많겠어요? 완화될 때 이런 행위가 많겠어요?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되는 것. 이런 곳에 기반설 부담구역을 미리 정해서 나중에 부족할지 모를 기반설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다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 설치하고 하수도 파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될 때요? 완화되거나 해제가 될 때. 얘가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해제가 된다라든가 개발도 관리역이 해제가 된다라든가 또는 용도 지역이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로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거죠? 이럴 때 지정하라고 미리. 자, 행위 제한은 그대로인데 여기가 1종 전용 주거지역 그대로였어요. 근데 최근에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그러니까 유원지 같은 거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었는지 여기서 개발행위가 최근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어. 전년도 지금 볼 때 작년도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그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재작년에 100건이었는데 작년에 120건이 됐대요. 이런 것도 올해는 184건. 내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허가 건수가 얼마 이상 증가해서 20%. 전년도, 전전도 틀리지 않으니까, 뭐, 올해가 전년보다 이렇게 절대 안 내요.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또, 어떤 지역을 봤더니, 그곳의 인구 증가율이 안동 전체 인구 증가율과 비교할 때 20% 이상 높대. 안동시 인구 증가율은 5%인데, 어느 지역을 봤더니, 대구에 사람 많이 와서, 거기 인구 증가율이 작년에 6%래요. 그럼 안동보다, 전체 안동보다 20% 이상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는 지정을 해야 된다. 자, 개발행 허가 건수 몇 퍼센트? 20%. 인구 증가율 얼마 이상? 20%.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것입니다. 48페이지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야 된다. 법령 개정 제정이나 또는 지정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도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될 때? 완화, 해제될 때. 앞에 있는 말은 몰라도 됩니다. 연유는 물을 필요 없어. 앞에 틀리게 안 하니까.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 때? 완화되거나 풀렸을 때, 해제됐을 때. 그리고 1번.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높은 지역? 20% 이상 높은 지역. 허가 인구 증가율이 얼마 이상 높은 지역?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을 해서 미리미리 기반설 설치해놓으라고. 나중에 건물 다 들어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시작. 기는 개가 아니죠? 그렇죠?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심의한다 안 한다? 책 안 봐도 돼. 심의는 다 한다 그랬잖아. 고시한다 안 한다? 다 한다. 고시한다. 주민 의견 듣는 것은 개는 안 듣고 나는 기나 시범도시 이런 거 다 듣는 거고 개만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에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양과로 3번인데요.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 여기 구역을 정해서. 그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기반설 부담구역을 정했을 때 부족한 기반설이 구역별로 다 같겠어요? 다른 각양각색이야. 각양각색이죠? 그러니까 어디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다가 뭐 도로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인지 하수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기반설 부담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거야 이제 저런 행위하는 사람에게. 여기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어. 이렇게 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바로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업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것들을 우리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뭘로 결제하는데 도시군관리국으로 결제해야 돼요. 예외도 있지만 그쵸? 그럼 여러분이 안동시장인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수립했다고 해서 도로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또 다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해서 안동시장은 수립 못하고 입안만 해서 강원도지사에게 경기도 강원도 하느냐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이제 강의하는데 다 나오고 경상북도 제일 늦게 나왔네. 이렇게 한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좋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필수해요? 용, 건, 용, 이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했을 거 아니야. 여기 정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뒤 연결하면서 여러분 이해도가 높아지면 쉬워지는 거고 이해도가 안 되면 계속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안 나왔던 건데 제가 이 정도는 연상이 가능하겠다 어려운 게 아니다 해가지고 강의를 쭉 했는데 나왔어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막 아까 30일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금방 까먹 돌아서 까먹거든. 30일이 쉬운 게 아니고 이런 게 쉬운 거예요. 그죠? 알고 나니까. 자 제가 양과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굳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단위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지정 고시하나부터 몇 년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요? 1년. 안 그러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1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이런 것들이 외우는 게. 그래서 제가 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오늘 뭐를 쓰라고요? 일기를 쓰라. 그래서 일기. 기반시설 나오면 몇 년? 1년 이렇게. 왜냐면 시험에 나와 이런 것들은. 나오는 유형이거든. 근데 30일은 잘 안 나오니까 내가 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나오는 유형이니까 거의 이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하는데 일기 나왔어요. 내가 강의한 뒤로 강의 그렇게 오래 안 했지만 강의한 뒤로 지금 2번, 3번, 2번이나 답으로 나왔습니다. 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출제하는 그런 유형이거든. 네, 지정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장이 정한다.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따로따로 한계적해서 큰 대규모로 지정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지정할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불투명하게 할 게 아니고 특색 있는 지형지물, 산이라든가 하천 등을 통해서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거. 그래야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겠죠? 흐릿하게 하면 되고. 자, 얘는 그냥 읽어본다고 있고 1번 안 읽었는데 넘어가네요. 1번은 외워야 돼요. 숫자 또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나빠서 축의금 얼마 하는 게 부담이 든다고요? 10만 원. 옛날에 10만 원 부담 안 됐는데 지금 10만 원이 부담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 얼마? 10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한 10만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런 눈으로 흘낏 보는 것은 쉽지만 나중에 기억이 어렵거든요. 이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나 같은 사람한테 다행히 여러분들은 머리 좋은 교수님들은 한 번 보면 외우니까 여러분도 외울 줄 알고 그냥 읽어주고 넘어갑니다. 다 외우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말이 돼버리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했으니까 되는 거지. 몇십 년 동안 했어요. 한 수십 년간 한 과목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1년 안에 이걸 수많은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숫자 외우세요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공부 방법을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건 빼고 다 분석해서 올해 안 나올 거 빼고 가급적 한 개라도 빼주고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든 암기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고 해야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머리 글자. 우리 원장님은 머릿고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머리 글자를 와서 머리 글자만 따니까 뭐 무슨 말인가 턱겨가지고 원래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나중에.
머리글자가 뭐 수천 개가 돼서 그럼 어떤 분들은 머리글자를 따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이 설명이 더 어려워. 이 설명할 시간에 이걸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요거를 막 하는데 뭐 머리글자를 암기를 시키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번 일기 이렇게 생각나는 건 아주 좋은데 너무 이걸 위해서 막 말이 많으면 좀 곤란해요. 이제 제가 말이 많은 게 하나 있긴 있었죠. 풀밭에 두었더니 하늘을 뭐라고? 야 공부 안 했어요? 하늘을 150네 이거. 안 배웠어야지? 상업적 공업적은 150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건 어떻게 그래야 해야 되지? 그래서 49페이지입니다. 부가대상 얼마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200 까먹어도 되는데 무슨 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아닙니다. 형질 변경 아니에요. 공작물 설치 아닙니다. 신축 증축 정확히 해야 돼. 소속 채취 아니에요. 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철거 비용을 부과하는 면적은 기존 건축물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는 면적만 대상으로 한다.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한다. 자, 납부 의무자 보지 마시고요. 지워버리세요. 보지 말고. 예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빼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기반설 그것도 2번도 보지 마시고 안 나오니까. 나오더라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시 하면 곡장만. 됐고. 3번 하나 보겠습니다. 3번. 납부 의무자가 해당 건축 허가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지워도 돼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납부 의무자는 여기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한번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납부 의무자인데 안동시가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럼 언제까지는 비용을 내는 게 원칙이요? 사용 승인할 때까지 신청할 때까지.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어. 갔다 온 뒤에 가기 전에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내라 그러면 사용 승인 받으면서 사용하면서 돈을 안 내. 그런 거 많겠어 적겠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안 해주는 거야. 돈 안 떼기 전까지는. 무기가 있어야지. 안동시에도.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신청 시를 사용 승인 전까지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내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돼. 또 사용 승인 신청 시 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미리 내라 미리. 안 그러면 먹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2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이런 것들을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 밑에 어렵죠?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 건축하는데 공사비도 없어 죽겠는데 돈 빌렸는데 이것까지 언제 내란 말이야. 1년 연기를 할 수 있어. 1년. 지금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내가 여차하니 내년에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연기. 그리고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올해 50만 원, 내년 50만 원. 2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년. 자. 결국은 내년까지 내는 겁니다. 그쵸? 1년 연기하나, 2년 분할 납부하나, 내년까지. 내년까지 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의 숫자를 한번 각인을 시킨 거예요.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현금, 카드, 그 물납이라는 게 대신 내는 거. 민법에도 대물변제하는 게 있죠? 우리가 돈으로 갚아야 될 것을 대신 물건으로 다른 거는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하듯이 이것도 현금으로 내지 않고 토지 등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너무 뻔하니까. 자. 그래서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드는 안 읽어도 되는데 아까 1년, 2년 이거 봅시다. 그거. 이게 2, 3, 4 중에 1년 연기, 2년 분할 이거 보자. 다른 것들이 답이었었는데 지금은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자, 특별시장 군수는 특별 회계하는 말이지. 특별 회계. 일반 회계가 아니고 특별 회계. 무슨 말? 이건 맞는 말 나옵니다. 기반설 부담구 여기 이 기반설 부담구에서 100억을 걷었어요. 안동시에서.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다른 곳에 쓰면 돼? 안 되죠? 전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돈을 냈던 건데 그래서 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이 돈은 여기서만 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뭘 설치해라?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그 기금은 거기서 쓰도록 관리를 하라. 이 취지에 네. 어떤 사람이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 300제곱미터. 이 사람도 300제곱미터 신축했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여기다가
유발 개수를 곱해요. 유발 개수. 그러니까 1.0 곱하는 것도 있고 0.7 곱하는 것도 있고 가장 많은 것은 2.5를 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더 많이 필요한 게 있고 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죠. 숙박시설은 1.0이에요. 숫자는 안 물어봅니다. 숙박시설 얼마라고요? 1.0. 숫자 안 물어보지만 왜 숫자를 자꾸 말하냐면 순서 물어. 순서 이제. 숙박을 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를 내야 됩니다. 의료시설 0.9 아래 있습니다. 건축법도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이제 건축법 공부하고 나면 비교하면서 강의를 할게요. 지금은 그냥 합시다. 숙박을 하면 숙박과 위락설이 보통 뒷골목에 있는데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위락이 위에 있겠죠. 이 둘이 친구인데 얘가 더 짱이에요. 얘가 이겨. 숙박 위에 위락이 있어. 그리고 숙박 위에 1, 2위가 있어. 1, 2위.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1, 2위가 있다. 1종 근생, 2종 근생, 1.3, 1.6, 여기 관광 휴게시설 1.5, 문화시설, 종교시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과 건축법에는 노교수야 하는 것이 같은 시설군인데 여기는 달라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유발기수가 같다 그렇게 낸 취지는 그 출제한 사람이 그 건축법을 아는 거예요. 건축법에는 의료시설과 노교수라는 것이 교육복지시설군 해가지고 같은 시설군에 있어요. 얘네들끼리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냥 건축물장 기재 변경 신청만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냈었는데 어쨌든 의료시설만 여기고 노교수와는 얘하고 같은 시설군에 있지만 유발기수는 달라요. 의료시설을 설치할 때는 0.9를 곱해서 유발기수를 비용을 산정하지만 만약에 교육연구시설이다 대학이다 이럴 때는 0.7을 곱해줘요. 대학 병원이다 0.9를 곱해준다 이 말이에요.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 유발기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0.7이고요. 주택. 교정시설, 장례시설 이런 게인데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임창정 같은 애들을 다재다능한 애들을 무슨 미인이라고 한다고요? 팔방미인. 여러 가지 방면에 뛰어나와 팔방미인이라고. 팔방미인. 방송에 누가 나와? 팔방미인이 나와요. 방송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송 통신은 뭐라고요? 팔방미인이라고. 0.8. 이 숫자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 1.0, 0.9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안 외우더라도. 팔방미는 어디서? 방송통신설은 의료시설과 노교수야 주택 교정 사이에 있습니다. 0.8.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60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것들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60개나 50개, 60개 사이인데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 공부해 놓으면 이 문제가 나오면은 70%를 맞출 수 있어요. 참고사 담배 공장이 있고 담배 공장, 종이 공장이 있는데 어디가 유발기수가 더 많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딱 내야 되거든 원래. 근데 이거 안 내 이상하게. 우리 쉽다고 안 냅니다. 담배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세수를 안 해요. 0점. 종이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 물을 많이 써요. 2.5.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담배 만들 때는요. 담배 그 밭에 가봤어요? 담배 잎 해가지고 건조장에 가서 말려가지고 그거 하는 가공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여러 가지 그 가공 그 절차가. 근데 종이 만들려면 나무 베가지고 이거를 종이 만들 때까지 굉장히 많은 가공 절차가 들어가고 얘는 유발기수가 크고 얘는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담배는 더러우니까 안 씻고 얘는 깨끗하게 씻고 이래가지고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건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내고 중간에는 이상한 걸 내서 틀리게 합니다. 이런 거 내주면 좋은데 지금 본 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못 외웠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막 무슨 금속 제조 공장 일어나면 그건 풀라고 하지 말고요. 혹시나 뭐 종이 공장, 담배 공장 걸리면 그걸로 풀고. 50페이지입니다. 시범도시 사업. 시범도시는 특별상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이제 사실은 도시군 계획은 끝났어요. 이제 시범도시는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닙니다. 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의 토지 공간 계획이 아니고 그냥 국가의 어떤 선도사업 같은 것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도시 지정하는 거. 그래서 이건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맞다 그랬는데 이건 또 아직 여러분들이 말했어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요령을 알려줄 겁니다. 자, 요청. 중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돼. 안동은 미세먼지가 많아요, 저거요? 저거요? 고등어를 잘 안 구워 먹어서 좋은 모양이에요. 옛날에 고등어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은평구를 미세먼지 저감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싶대.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요청하고 싶어. 환경부 장관이. 그럼 이제 고등어를 안 구워 먹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협조가 필수거든.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요청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드는 게 아니고 요청할 때 드는 건데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 아닌 것들은 주민 의견 청취자가 있다 이렇게 마세요. 그러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주소를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럼 시범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시범도시 사업을 성공하게 한 실시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이때 또 주민 의견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도시는 주민 의견 듣는 게 있다 이렇게 마세요. 국가는 짠들이에요? 인지후합니까? 짠들이죠. 사업 계획 수립하는 거 얼마 도와주겠어? 몇 %? 자,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과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있대. 계획 수립 얼마 도와줘? 많이 도와준다니까. 계획 수립하는 거 얼마 안 쓰잖아. 물은 내가 다 살게. 술은 네가 사. 80%. 사업 시행 비용 얼마 도와준다고? 50%. 얼마 안 들어가는 거 많이 도와주고 실제 많이 들어가는 적게 도와준다. 예, 숫자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50페이지 볼게요. 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있는 6개 지문 아닌 거 다른 거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90%는 100 맞춥니다.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고, 자, 다음에 관계 중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다 나오면 다 맞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청할 때 주민 의견 드려야 되고, 관계 지자체 의견도 드려야 되고요. 다음에 시범조사 지정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심의를 해야 된다 나오면 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국장은 지방심의합니까? 중앙위원회 심의합니까?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렇고 응모할 신자는 여기는 이제 그동안 구청장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시범도시 지정하면 나와요. 구청장도 시범도시 지정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왜냐면 이건 좀 꼭 분단이 뭐 시단이 특별시단이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구청장도 시범도시 사업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의 의견 듣고 주소를 주민의 의견을 여기 2번과 4, 5번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범도시 절차에는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읽으세요. 자, 그리고 국장이 시범도시에 대해서 보조 중재할 수 있는데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80%. 실제 사업 시행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얼마 더 준다? 50까지 보조 중재할 수 있다. 숫자 같은 거 기억하시고 이제 자, 그 밑에 청문과 행정심 볼게요. 청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개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자꾸 이 말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에 청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고 취소할 때 청문한다 이렇게만 끝이야. 그냥 앞에 안 하는 거돼. 근데 공법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청문이라는 거는요. 변명기를 듣는 거예요. 들을 청자, 들을 문자. 불이익을 가할 때. 불이익을 가할 때. 사적 영역입니다. 공적인 게 아니고 공권력. 국가기관이나 행정청 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인 간에 사인. 사적인 권리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때 청문합니다. 실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한대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했는데 기반시설 설치 안 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청문해야 돼, 청문. 그리고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토지 면적을 3분의 2 소유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허위로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다. 지정을 받았대. 지정을 취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청문해야 돼.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는데 인가를 받았는데 법적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취소하고 싶대. 어떻게 해야 돼요? 청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문은 이런 건데 취소만 해오면 안 돼요. 근데 중개사법은 취소만 해오면 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의 경우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지사가 승인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서류가 뭔가 흠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작을 했대. 안동시가 취소하고 싶대.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적인 영역에서의 권리의 박탈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사적인 권리인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사적인 권리야?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만 외워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해 줘야 돼.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외우는 건데 우리는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지금 시험은. 그 밑에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할 때는 청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만 외우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도시활법이 나오죠. 정비법 나오지. 주택법 나오지. 건축법 나오지. 농지법 나오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놓으면은 정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올해는 이제 정비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청문, 정비법 동영에서 나중에 하게 되면 정비법만 한 문제 낼 겁니다. 청문을 내가 다 많이 안 내고 정비법만 한 문제를 낼 거예요. 이제. 3번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 이거 행정심판 지웁시다. 앞에서 행정심판 한번 봤는데 행정심판은 지금 문제는 잘 안 어울려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규제의 재검토를 한번 볼게요.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년마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래서 내가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강산이 변한다 해서 5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거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갔다 가면 5년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불가피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은 국장이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 같은 거를. 공동구는 누가 비용을 내죠?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근데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부담을 시켰는데 그게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내용이 좀 불합리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여기 있는 거 우리가 공부한 거 뭐 1만 제곱미터 미만 이거 말고도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3년마다 검토를 해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거고. 개발밀도 강화 범위 또 하는데 외우지 말고 무슨 기준 규제라든가 규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 일단은 규제의 재검토에 4번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제가 몇 개 더 볼 겁니다. 자, 규제의 재검토 이것은 몇 년마다 한다? 3년마다 외우지 말고요. 한번 봐주시고 이런 비슷한 말 나왔을 때 이제 맞는 말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 5년만 너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틀릴 수 있어서 한 거고 뒤에서 한 2번 내가 다시 소개를 할 거예요. 이제 51페이지 도시활법인데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도시활법 먼저 안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돼. 도시화사부가 도시개발구역은 이제 시가화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가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면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군 관리가 없이 도시적으로 그냥 의제가 돼버려요. 다만 도시개발구역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녹지적이라든가 도시외지역도 지정할 수는 있어요. 예, 만약에 도시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고시되면 도시군 관리구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도시적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의제가 돼 이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면요. 이거는
시, 도, 지, 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그런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 포항이 지금 인구가 5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포항시가 대도시인 줄 알았는데 경상북도는 대도시가 없네 이제. 그래서 둘 이상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 대구와 안동은 대구랑 떨어져 있죠? 안동, 대구 사이에 뭐 있죠? 구미 있나? 구미요? 구미를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를 정하고 싶대. 그럴 때는 대구는 대구시장, 구미는 경북도지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협의해야 돼. 둘이 상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협의가 안 되면 누굴 찾아가야 돼? 상급기관. 누구예요? 국장이죠? 자, 협의가 안 되면 국장.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51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둘 이상이 걸칠 때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는 건데 그냥 이런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국장. 국장이 정하는 것은 필수암기 사항입니다. 네.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정하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일반적으로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나온 거예요, 이제. 국장은 언제 하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대. 그럼 누가 도시개발 정할 수 있겠어요? 국장.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다 맞다. 그런데 중장이 국장한테 요청을 한대. 그럼 누가 정할 수 있겠어? 국장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싶대.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어? 국장. 네, 다른 것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보면요. 이 10단은 어쩔 수 없이 30만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대. 국장이 할 수 있다. 좀 전에 얘네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불성립했대. 국장이 정할 수 있다. 국가가 사업하고 싶다.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2번, 3번은 결국은 거기에 의미 파악을 조금 이해하시면 국가가 사업을 한다는 게 다 내포돼 있어. 국가가 사업할 때.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왜 요청하겠어요? 안동시 때문에 요청하겠어? 국가 때문에 요청하겠어? 국가 때문에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중장이 요청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구역은 사업 시행자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 업무를 위탁받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나오면 결국은 얘는 또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도 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하는 것까지 다 붙여져 있어요. 국가계획 없으면은 국장이 하면 안 됩니다. 면적은 근데 얼마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30만 이상, 30만 이상. 그래서 3번은 그렇게 해서 공장 출장이 지방공사 안 돼요. 지방공사 사장 안 됩니다. 공장 출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 천재지변으로 이제 그래서 1, 2, 3번은 국가라는 것이 다 연상될 수 있고 4번은 천재지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상식으로 국가 나서는 것이 좀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협의가 안 되면 국장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정주의 체계에서 공법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협의 안 되면 누굴 찾아가요? 국장. 그래서 내가 암기 팁으로 뭐 중3 첨부는 국가 책임져라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9월에 가서 잘 모르면 이제 다시 중학교 3학년 교육비가 1,000불인데 국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죠. 중3 첨부를 국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4번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이 너무 부담돼 내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눠서 할 수 있죠. 분할할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결합할 수 있고. 자, 올해 시험을 여러분들 나눠서 할 거예요? 결합해서 할 거예요?
결합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 안 되면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어디든가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고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분할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그냥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작아서는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얼마 이상을 한다고 했어요? 좀 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금 탈에 200만 원 저번 달에 했던 건데 이사 가기 전에 공동 설치하는 게 200만인데 지금 축의금 뭐가 부담된다고 금방 했는데 10만 이렇게 안 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오래 가는 거고 이렇게 안 해도 팔 수는 있지. 금방 보면 기억해요. 근데 그런 양이 너무 많잖아. 만약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는 거야? 평소에 적어놓으라고 이렇게. 정리 너무 힘들지 이제. 이건 9월 10월에 하는 거야. 9월 10월에. 그때까지 안 외워진 것들 이제. 안 외워지더라. 지금 하면 외워진 것도 계속 가져갈 필요 없어요. 안 외워지는 것만 해서 언제 보는 거야? 시험장에서 빨리 보라고. 시험 볼 때 말고 시험 볼 때는 나 걸려 저거 공포서는 시험 볼 때 보라고 했다고. 시험장에서 보라고 했지 시험 볼 때 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시험 시간 전에 빨리 보라고. 그래서 책상에 적으실 때 그거 알아서 해야 돼요. 책상에 적는 몇 개 못 적어요. 적는 시간에 빨리 이거 봐야 됩니다. 몇 개 적을 수가 없어. 예전에 중간고사 볼 때는 몇 개만 적으면 몇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양이 많아서 적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주거상업 공업지역. 여기는 그 면적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어디 가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했어요? 주거상업. 그래서 뭐만 주거라고 한다고 했어요? 주거 1만 하죠?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그랬죠. 밤새 일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24시간 내.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만 이상으로. 우리는 1만 미만이고 평질병이 허가 기준 면적. 도시개발구역은 얼마 이상으로 한다? 1만 이상. 1만 정도는 돼야지 하나의 짜임새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업지역은 공장 같은 거 지으니까 얘보다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얼마 이상이겠어요? 관리적 농림적은 우리 개인이 할 때는 3만 미만인데 도시개발 사업은요 30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 30만. 원칙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 예외 있는 것이 법조문이 엄청 복잡하고 양이 많은데 안 냅니다. 절대. 30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고 예외 있다는 것은 다른 거 가지고 예외 있는 걸 내가 말을 해줄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녹지지역도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고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보전녹지는 5천까지 형질병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시가지를 받는데 왜 여기를 파헤치겠습니까? 안동시가 주상국이 있는데 주상국에서 개발하라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구를 정해놓은 거예요. 불가피할 때는 하더라도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공부했거든요. 생산녹지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에서 생산녹지가 차지하는 것은 100분의 30 이하로만 해야 됩니다. 여기 함부로 여기만 다 하면 안 돼. 여기는 하면 안 되고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근데 이건 100분의 30 하는 것은 강의 안 할 거예요. 책에는 있지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1만이에요. 1만 이상으로 한다. 여기는 하면 안 돼. 도시외이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30만 이상. 자연환경 보전적을 지정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전에 많았는데 지금도 가끔 있어요. 강사들 중에 할 수 있습니다. 도시외이적 내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으로 해야 돼? 30만 이상. 지정하면 뭐가 돼? 도시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장과 협의를 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적 안 돼. 이 경우에만. 자연환경 보전적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 이때는 여기는 안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산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 촉진하겠다는 건데 그건 자연환경 보전적에 지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는 건데 오해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여기 균형 발전 이거 기억 안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적 할 수 있는 걸 전제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자연환경 보전적이 지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 잘못 강의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적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음 연결 잘못된 것은 자연환경 본적 30만 이렇게 나와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한 거고. 자, 면적이 552페이지예요. 맨 밑에 봅시다. 1만 주거라고는 상업적, 주거적, 상업적 1만 이상이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역시 1만 이상. 요거는 형질병령 허가 기준 면적 암기한 걸 가지고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우리는 1만 미만인데 여기는 1만 이상. 자, 공업적 얼마 이상? 3만 이상.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관리적 농립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3만 미만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상국에서. 근데 도시 외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서 찾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할 때만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30만. 1만짜리 이런 거 여기 가서 하려고 하지 말아. 여기서 하라 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는 30만 이상의 것은 여기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찾으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겁니다. 사실은요. 자, 도시의 적은 3만 이상. 그런데 이제 뭐 10만 미만 이상인 것도 있는데 그냥 예외도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조금 전에 국장 시도의사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정. 그런데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럼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분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가 지정합니까? 요청해야 됩니까? 요청해야 되겠죠? 대도시장은 지가 지정하면 돼.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분수는 요청할 수 있다.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제한할 수 있어야 돼. 제한. 그래서 여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그런데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가 지정하거나 요청하면 돼. 이제 얘네들이 아닌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야 사업 좀 하게 지정 좀 해달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 좀 이따 말할게요. 얘네들을 제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시행자라고 하면 틀린 말이지만 이렇게 쓸게요. 시행하려는 자니까 시행하려는 자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은 물론 이렇게 제한하면 얘네들이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 구조는 몰라도 됩니다. 제주도는 어차피 제주도 밑에 자치시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우리가 제안을 하면 여기서 얘하고 대도시장은 지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얘하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 받으면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똑같아도 내가 하지 말아 올 건데 여기서 요청하는 자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자가 달라 구조가. 이런 건 하라고 안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면 나는 편하지만 여러분한테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얘네들이 제안할 수 있다. 누군가한테 제안하는 것은 꼭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말이 달라져. 우리가 제안하는 사람과 제안받아서 요청하는 자와 직접 지정하는 자가 있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바꿔도 된다 이 말. 오히려 그런 거 할 시간에 이제 제안할 때요. 제안할 때 여기에다가 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싶어. 그럴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와 동의를 받아야 돼. 얼마 동의 받아야 돼? 3분의 2. 그러니까 산립 거지가 아니고 산립 기지 이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 기반시설 지구단위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3분의 2. 5분의 4가 하나 있어. 어디죠? 5기사 기반시설은 5분의 4입니다. 억울하니까 좋은 것들은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좋죠? 보통은 얼마 동의 받는데 3분의 2. 근데 여기는 국공유지를 빼고 3분의 2고 국공유지 포함해서 3분의 2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국공유지는 동의를 할 거예요. 이거 빼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도시개발구역은요. 국공유지 관리청도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나 환지 사업할 때는 얘도 하나하나의 토지 소유자 중에 한 명이에요. 환지도 얘도 받아야 돼. 할지 말지 얘도 그냥 요거는 국가라는 공권력의 그런 담당 기관이라기보다 사인 자격으로서 꼭 이 사람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듣고 이해를 안 하면 맨날 뭐가 뭐더라 하게 되는데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 가운데 양괄호 2번 자 산립 거지가 아니고 산립 기지를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중에 토지 3분의 2, 5분의 4 있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외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국공유지는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뺍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와서 금방 어디 갔어? 52페이지 여기에 동관의 4번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포함해서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는 왜 포함시켰죠? 하나의 이해관계 당사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까먹어요. 자꾸 왜 그런가 생각하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으면 앞에 한번 보고 여기도 보고 자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정확히 확률이 50% 수렴하게 됩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은요, 수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지 방식의 사업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머릿수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이때 면적 3분의 2 판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냥 국공유지 관리청도 아까 말했죠. 한지 사업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국공유지 관리청도 그냥 사인처럼 시급해서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반환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거 말고도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포함한다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개발법에서는. 근데 나오면 포함한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국공유지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그 정도 하시고 자 이제 52페이지 맨 위에서 다시 봐요. 중장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구청장도 특광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정 제한,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하려는 자가 특별시장 군수구청장에 제한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한하는가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암기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한번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한번 쓱 봐가지고 헷갈리고 시험에 잘 안 나온 건 제가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둘 다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좀 전에 그림 어디 갔냐 찍었네. 대구와 구미에 걸쳐 이렇게 제한하고 싶어. 근데 대구에 면적이 더 많이 포함된 제한을 하고 싶대. 그럼 대구에 하는 게 맞겠어? 경상북도에 하는 게 맞겠어? 어디가 옳을 것 같아?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어디다 하는 게 그냥 보통일 것 같아요. 포함되는 면적이 넓은 지역에 행정구역에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미가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경상북도 무슨 대구시에 무슨 북구다 그러면 북구 구청장에게 제한하면 돼요. 이제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에 제출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냥 마시고 동그라미 4번 국공유지를 아까 말했네요. 토지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3분의 1. 근데 제가 이거 한 다음에 좀 설명. 여기 어디 갔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있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기타 건설업자라든가 토지개발업자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들이 제한할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필요 없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조합을 만드는 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조합을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농담했잖아. 여기 결혼식 사진에 부모님 결혼식 사진에 내가 이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결혼해야지 만드는 건데. 사람의 일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구역이 만들어져야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으라고 했어요? 3분의 1. 얘네들은 동의 안 받아요. 근데 그지?
공공기관. 공적 사업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얘네들이 받는 겁니다. 동의받고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얘네들 여기 보면 이 사업 시행자들이 또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할 수도 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만을 위한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만들 때 그냥 지자체가 혼자 만들 수 있고 국가 혼자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합동해서 합자해서 만드는 경우도 합자해서. 이제 합자해서 만드는데 그때 여기 국지공출방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네들하고 민간이 공동 출자했는데 얘네들이 50을 추가해서 출자했어. 그럼 이제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 앞으로 부를 때 뭐라고요? 50초 그러면 공공이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그런 법인입니다. 50초는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이다. 자, 그럼 50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최근에 가장 문제는 논란이 된 대표적인 50초가 뭐예요? 성남의 뜰.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라는 민간이 공동 출자했는데 주식이 1001주인가 되는데 이 중에 얘가 501주, 얘가 500주. 딱 한 주 더 많아요. 1001주인가 얼마가 되는데 그러니까 50초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동의한다 안 받는다? 50조 까먹어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공공은 동의 안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50조 성남의 뜰 50초 왜 얘기했더라? 그러면 안 되고. 자, 50초는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미리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민간이 남의 땅을 수용하려면 그냥 공짜로 막 뺏어오면 되는데 안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1 이미 소유하고 있었어야 돼. 토지 소유가 나머지 수용하려고 그러면. 근데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때 미리 땅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와가지고 뺏어가면 되는 거지. 공익사업이니까. 자, 공공시행자 두 가지입니다. 기억할게. 제한할 때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수용할 때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각종 절차에서 보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동의 봅시다 이제. 제한하라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대상 토지 면적 얼마 이상 동의받는다?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한다는 기억해야 되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공공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방공사나 50초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기초사라든가 또는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 공람이나 비용 들어가겠죠? 비용을 제한한 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면적은 받고요. 면적과 관련 내용 하나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면적에 맨 밑에 보면 하는 말인데 그 설명만 드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기억은 꼭 못해도 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걸 하지 말고 왜냐면 이거 시험에서 응용을 못해. 다음 페이지 볼게요. 53페이지 볼게요. 53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금 전에 공부한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이런 것에 대한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 전에 같으면 시험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골라라 또는 받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가지고 4개니까 4개가 좋았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낼 겁니다. 취락지구만 설명해 드릴게요.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제한 무슨 말이냐면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할게요.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 있는 취락이죠? 녹반, 동, 다 있는 취락을 쳤다. 만약에 관리지역에 여기 관리지역인데 자연 취락지구가 있어. 이 관리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대. 아까 관리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30만. 도시외지역은 30만. 관리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면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1만 이어도 되고 5천이어도 돼요. 원래
도시개발구역은 시가지를 만들게 하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예외도 있어요. 이런 자연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것은 시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필지도 좀 자연적인 경계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기도 하고요. 기반서가 너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환지를 하는 환지. 필지도 반듯하게 하고 도로도 만들고 해서 또 기반서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정해도 이걸 안 바뀌어요. 도시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 취락지구는.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웨이적은 30만으로 대규모로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려고 했다고 했죠. 근데 취락지구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다음의 지역은 지정 규모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만 의미를 파악해서는 문제를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형 취하면 개지 뭐 이랬잖아요. 형이 취해서 개가 돼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예전의 방식으로 외우면 딱 됐어요. 형 취하면 개지, 개가 돼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이거 보지 말고 아예 보지 말고 요거만 취락지구만 봅시다. 자.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지금 알아야 돼. 형 취하면 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재밌고 더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력에는 잘 도움이 안 돼요. 자. 농림지역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30만도 틀리고 다른 숫자도 막 틀리게 할 겁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농림지역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지정 고시한 때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취락지구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니다. 자. 이제 보시고 그래서 53페이지는 다음 지역은 지정 규모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말한 취락지구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온다 그러면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